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에 나오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사죠? 여왕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마법의 거울에게 묻곤 했는데요. 여러분께 그런 거울이 있다면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세요? 내 운명의 짝은 어디에 있을지, 이 세상에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내 인생에도 로또 운이 있을까? 뭐 이런 것. 저는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나 자신에 대해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은 돌고 돌아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우리들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찌기 김영석입니다. 맑은 소리에 난 눈을 떴었지. 북팟 새로운 소식에 마음 열었어. 도봉구립 도서관. 오늘 순서는 4가지 물건과 함께 떠나는 책 읽기 여정이죠. 사물놀이 리딩 코너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연식 선생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오늘의 물건이 어떤 건지, 또 그에 대한 얘기는 어떤 건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요즘 바쁘시죠? 글쎄, 예. 그렇게만 보이는 건 같긴 한데. 아니, 페이스북 통해서 간간히 이제 소식을 네, 접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부산대에도 또 강연을 다녀오시고. 그거 작년도. 또 이제 파주에도 다녀오시고 행사를 많이 이렇게 다녀오시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제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일주일에 2번 정도씩 저녁에 가고 있고요. 네. 오늘도 저녁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생님 나침반을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나침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의 그 의미는 미션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그 미션이라는 그 나침반이라는 게 현실적인 지도 위에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요런 조언도 지난번 그 방송에서 해주셨어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거울 편인데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방송 자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놀이 그 리딩 전방향 독서법에 소개가 되는 시계, 그 다음에 나침반, 거울, 이 소파가 있는데 간략하게 요것들 한 번만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좀 거슬러 가 보면요. 네, 일단 시계부터 이야기한다고 하면 달리기 전에 네. 어디로 달릴 거냐. 그리고 달리는 나는 누군가. 내가 왜 달려야 되지?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밖으로부터 내가 안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다운 것,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내면에서부터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거울이 하는 역할은 사실 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나 자신을 그 앞에 세운다고 한다면 나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실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거울이고, 그거에 해당되는 책을 오늘 소개해 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물놀이 리딩 전방향 독서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의미할까요?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네. 거울 같은
사실 비춰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 그리고 그 몸이 아프곤 할 때 그 MRI 찍는 것처럼 네. 우리 영혼의 MRI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울은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지 지워졌지라고 수정을 하는데 네. 얼굴은 보는데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본질적인 거, 이런 것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거울 같은 책은 바로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책, 또 나는 누군가를 느끼게 해주는 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 내면을 봐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떤 모습들은 자기가 원치 않은 모습도 드러나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이야기하면 뭐 지난 시간에 나침판의 짝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나침반의 짝이요? 네. 이제 훅 들어오셔가지고 지도죠, 지도.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MC도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픽 웃고 넘어가 주시고요. 네. 나침반의 짝은 지도였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거울에도 짝이 있어요. 예, 뭐냐면 거울이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인데 네, 하루 종일 거울만 보면 이상한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기 병이 있어요. 네, 병이 있는데 공주가 이 병을 들고 있으면 무슨 병이죠? 공주병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울만 보면 그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거울을 보고 나를 찾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뭐냐? 창으로 가야 돼요. 아, 밖으로. 예, 창의 특징이 뭐예요?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음, 내가 소중한 것만큼 타인도 소중하다. 그래서 거울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보고 나가면서 밖에 창을 보고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듯이 이 거울이 중요하지만 거울에만 갇혀 있으면 자기만은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울에, 그러니까 빛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나르시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 그 갇힐 수가 있는데 자기 모습을 깨닫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밖으로 향했을 때 창을 통해서 외부와 소통할 때 오히려 더 진실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아,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내가 오늘 머리가 잘 됐나? 옷은 어떻게 코디를 잘했나? 요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그 거울을 바라보는 작업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연장선에 닿아 있다. 이런 생각은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울과 같은 책을 이제 소개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거울과 같은 책은 특히 어떤 사람에게 먼저 추천을 이렇게 해주시는 편인가요? 사실 거울 같은 책은 사람들이 언제 접하게 되냐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번 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네. 갑자기 유방암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그 어떤 그 반대 극부적인 게 생겼을 때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왜 지금까지 내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지? 그래서 그때 많이 보는 책이 두 가지예요. 거울 같은 책 아니면 나침반 같은 책. 그래서 이런 책들은 언제 많이 오냐면은 어떤 그런 고난과 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단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어떤 아까 제가 훅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한 길로 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내가 그 길로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모퉁이를 돌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전혀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길을 헤맬 때가 있거든요. 아까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신 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이별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한번 탁 얻어맞으면
이게 자연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이 네. 얘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뭐 청소년들에게 뭐 사춘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고 그렇죠. 예상하기 어려운 위기가 있거든요. 네. 예, 갑작스럽게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암을 또 발견하게 된다든지 네, 네. 누구의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다든지 예, 그때가 바로 사실은 거울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죠. 요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좀 무겁고 또 부정적인 또 예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가벼운 쪽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기호를 저렇게 모르나?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옳다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뭐 옷 사러 가면요. 눈에 딱 띄면 그냥 바로 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사는 순간 다른 더 좋은 경우의 수를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심적 압박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오는 그런 어떤 갈등인 것도 같아요. 이미 자기한테 굳혀진 자기만의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습관, 어떤 습성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뭐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달리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럼 평소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통해서 트레이닝도 많이 되어 있고 또 많이 이제 자아 성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쭉 요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로 직관을 믿으시는 편인가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 사고하기보다는 네. 예, 감정을 따라서 뭐 이런 말 있죠. 뭐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든지. 네. 또 그러니까 그게 꼭 직관이라기보다는 그 직관 안에 선생님의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것들이 또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은 겨울과 같은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떤 책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느 한 권을 선택한다는 거는 나머지 많은 책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책을 추천한다는 거는 우리 옛날에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뭐 이런 제목의 책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는 거는 대단한 용기와 또 그런 배짱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임이나 강의식 첫 번째 소개하는 책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는 한 책이에요. 네. 예, 저자가 우리 장영희 우리 교수님이시고요. 예. 벌써 아마 이분이 서가하신 지 네. 9년이 되었네요. 그렇죠. 저도 선생님 장영희 선생님의 컬럼을 이렇게 신문에서도 자주 읽고 에세이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영문학자셨죠. 그렇죠. 예. 예. 더군다나 소아마비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작고하기 전에 그 몸이 굉장히 아팠죠. 뭐 네네. 척추암도 있었고 유방암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아픔이 오히려 더 내면 깊게 또 문학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위를 받으시고 해외까지 나가셔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드러난 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요런 여러 책 중에 문학의 숲을 거닐다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책을 준비했는지는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 책을 간단히 말해서 모든 책은 좋을 수만은 없는데 네. 아주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하면 이 책에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 단점 같지 않은 단점. 너무 요약을 잘 해놔서 본 작품은 안 읽어도 읽은 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훌륭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명작을 소개해서 네. 이분이 소개한 걸 보고 그 원작으로 달려가서 그 책을 열어보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네.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은.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분이 미국 그 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영미 문학이에요. 여기 소개된 책들이 네, 물론 이제 뭐 일본 책, 뭐 우동 한 그릇도 있지만 네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이 좀 그게 있고요. 네네. 이 책의 제일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앞권은 뭐냐면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제목이 뭐냐면 같이 놀래예요. 아, 같이 놀래? 예. 이 책 제목부터가 이 머릿말 제목부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같이 놀래. 그리고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같이 놀래. 우리는 같이 놀 수 없으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고 그래요. 같이 놀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그런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논다는 거는 그냥 언뜻 생각해서는 상대방을 나와 같은 눈높이야 대상으로 이해하고 두 세계가 만나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뛰어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해야지 같이 놀 수 있는 건데 네.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책들이 소개된 거로 아는데 선생님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장 나에게는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진다든가 그런 그 목차가 있습니까? 어느 한 제목의 것들을 소개하기보다는 네네. 왜 이 책이 다른 많은 명작을 소개하는 책하고 다를까? 네. 예, 그걸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예. 제가 봤을 때 많은 명작을 소개하는 책들은 대부분 그 저자에 대한 남다른 어떤 뒷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그 당시 때 어떤 문학의 조류나 사조들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지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문학을 소개하는 책들은 뭐냐면 자기 까발림이 있었어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의 고통과 힘겨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문학으로 가요. 문학을 가서 거기에서 지은이와 또 인물과를 만나는 가운데서 다시 위로받고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분의 책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자기의 노출, 자기 일상과의 만남 가운데서의 어떤 연결고리. 근데 사실 자기 고백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백을 했고 그 용기를 통해서 자기를 선생님 말씀대로 까발렸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용기를 스스로 승화시켰다. 이렇게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독서 심리 상담 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 같은 책을 이 사람들에게 좀 권해줘야 되겠다.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필요를 요구할 때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적절한 책이 없어요라고 물어봐 줄 때가 가장 편할 때일 것 같고요. 네. 그때가 또 가장 효과가 더 좋고요. 제가 지난 5월 5일, 6일 이틀간에 거쳐서 파주 어린이 책잔치 때 네. 작년에도 같이 했지만 책 처방전을 했었어요. 예.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아이들을 지금 만나서 책 처방전을 하지만 또 부모님하고는 저는 함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은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네.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역으로 물어보죠. 아이들한테. 너희 집에서 아버지가 책 많이 보니 엄마가 많이 보니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둘 다 안 봐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들하고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생각나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생각나는 어머니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죠. 뭐냐면 도심지의 삶을 좀 접고 좀 경기도권으로 전원 생활을 좀 하고 싶고 지금 있는 직장을 접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옮기고 싶다. 그리고 간단하게 뭔가를 가꾸고 싶고 네. 그런 가운데서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 나름의 삶의 어떤 플랜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걸 같은 책 중에
우리는 역할 모델을 찾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려고 하는 삶을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이 없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헬렌 니어링이라고 하는 네네. 네, 우리 젊은 청춘들 아니면 중년들도 많이 꿈꾸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자서전적인 책이 있는데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네. 예, 이 책을 좀 소개해 줬는데 네네. 예, 재미있게 음. 잘 읽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예. 그럼 독서 심리 상담가로서 이런 또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책을 통해서 또 치유도 얻고 또 그 안에서 힘도 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보람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잠깐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사서가 꿈이라고 했던 아이 그 내용이 떠오르는데요. 보통 요즘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 선수, 연예인, 뭐 아이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서라는 말 자체를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 꿈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금방 깨달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역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금방 더 쉽게 알게 된 건 아닐까. 사서라는 직업을 알게 됐다는 거는 사서가 일하고 있는 곳 도서관하고 친숙한 아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예. 도서관을 자주 간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책 장르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직업군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질을 좋아하고 악기를 좋아하고 또 지질과 악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야 일단 지질이라는 용어 자체를 저는 그때 안 썼던 것 같고 사서를 좋아한다면은 왠지 그 사서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사서하고는 또 다른 면에도 관심을 보이고 또 악기를 다룰 줄 알고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네. 어떤 직업의 어떤 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네. 멀티플레이어, 르네상스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네.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된 근데 그것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역시 굉장히 놀라웠어요. 확실히 그런 면을,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게 만들어준 가장 큰 그 길이자 도구는 또 책이었던 것 같고, 또 그런 만큼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은 사실 요즘 들어서는 열람실로 활용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열람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세계와 다양한 지식,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러 가는 곳, 취업을 준비하러 가는 곳보다는 내가 왜 일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하기 전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 why라고 하는 그렇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찾아가면서 채워가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면 참 좋은데 이게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에 있는 도서관이나 아이들 많은 거, 학생들 많은 거 보면 시험 때구나. 그렇죠. 아니면 이 또 그 공시? 예, 네, 공무원 시험 공시죠. 기간이구나. 예. 예, 그런 걸 알 수 있는 네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요즘 현실이 이제 우리가 Y라는 근원적인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조차도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 뭐 공무원이 되고 싶다,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수단으로서만 화우의 용도로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Y를 통해 Y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이 하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균형 잡힌 그런 도서관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해온 곳이 네. 시계,
나침반, 거울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순서는 뭘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바람직한 순서는 뭐 거울, 나를 찾고 꿈을 찾고 그 찾은 꿈을 개발하는 게 시계인데 네. 이런 순서는 그냥 바람직한 순서지만 인생이 바람직한 대로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어느 한 군데에 고착되어 있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과 관련된 책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난 자존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자존감에 관련된 책만 봐요. 마치 자기계발서를 보는 것처럼. 또 꿈만 꾸는 또 그래도 나침판에 관련된 책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어디서 출발하는 건 상관없는데 고착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거는 한우물을 파는 것과 편협된 사고를, 편협된 어떤 곳을 지향하는 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편협된 어떤 사고나 생각을 하게 돼서 주위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또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아이디어란 거는 그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고 그다음에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시계를 통해서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는 소파 요런 수의 순서가 아이디어를 하지만 이거는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 요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네. 저도 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 단계에 있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 소파가 그립습니다. 소파가 그립고 일단 좀 누워서 번아웃 되기 전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처럼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소파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나를 만나고 싶어서 거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소파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허리띠를 절라매고 뛰어야겠다고 해서 시계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나침반을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네. 다르죠. 근데 이 거울과 같은 책을 좀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의 지혜나 조언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때 돌아보면은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외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조언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먼저 밑바탕이 돼야지 이런 책들이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듭니다. 이야기하면 거울과 같은 책은 내가 읽고 싶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고요. 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데 내가 이런 책을 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읽고 싶은 책보다 읽어야 될 책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 같은 것이 가지 않으면 네. 사실 이런 책들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전들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동 한 그릇이라는 그런 소설도 나오고 또 사강의 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케이스가 모두 자기한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는 또 귀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 가지고 토론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읽을 필요 없다. 네. 그럼 읽은 것 중에서 내가 뽑은 베스트 3는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베스트 3 중에 1은 뭐야? 가장 내 필요를 지금 충족해주기 때문에 뽑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가장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끔 해주기 때문에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 말씀처럼 이걸 의무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붙드는 그런 대목에 있어서 집중해보고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이 얘기는 내가 꼭 해주고 싶었는데 빠뜨린 게 있나요? 그건 그것보다도 네.
뭐랄까 제 방송이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 좀 와 닿을까 또 얼마나 재미있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좀 재미있게 할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선생님 지난번 방송에서는 이렇게 아재 개그도 많이 해주시더니 오늘은 이제 개그를 많이 안 쳐주셨어요. 다음 이제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청취자분들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박연식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다시 가엾어 보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잡 다단한 심경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어려운 대상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선생님과 함께 사물놀이 리딩의 3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문학의 숲을 거닐다는 도봉 1동, 방학 1, 2, 3동, 창 4동, 쌍문 2동, 도봉구청 행복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자신을 향한 질문이 한 가지 정도 떠오르셨나요? 그 답을 찾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아니 서가에 꽂힌 모든 책을 다 읽는다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란 그만큼 복잡한 것이죠. 그렇지만 거울 앞에 설 용기를 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거울 앞에 서 보는 것부터 해보자고요. 아 뭐야 왜 저렇게 생겼어? 옷은 또 왜 이래?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요. 자신의 눈을 조용히 들여다봐 주세요. 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고 묻지 마시고 가만히 안아주세요. 눈앞에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여기까지 당신과 함께 있어준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사서와 이사서의 책 추천 코너 대결 책 대 책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